네, 안녕하세요. 브라스코의 루카 부장입니다. 자, 오늘 다루게 될 아파트는 평택에 있는 지제역 더 샵 센트럴 시티인데요. 대형 단지죠. 대형 단지인데 저희 브라스코가 홈 스타일링 하기가 참 좀 재미있는 현장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평형 타입이 이제 주로 그 84 타입 세 가지 타입이 이제 제일 메인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마침 이제 제가 제목을 정하기로 새 쌍둥이인데 정말 다 비슷해 보이는데 성격은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속이 완전히 구성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장단점이 호불호가 정말 명확하게 갈리는 평형 타입들입니다. 그래도 이제 그 개별 평면도 설명에 앞서서 제가 각 타입을 한번 특징을 내본다면, 64 타입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25평형대보다 좀 크게 나왔죠. 한 27평형대 뭐 이렇게 26평형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표준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각 단지의 가장 소형 유닛에 비해서 이 주방하고 거실은 그래도 넓게 나온 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찬가지인 거는 수납의 부재, 그리고 중간에 있는 방 있죠. 이걸 방 3라고 해야 되나? 안방하고 맨 끝에 있는 침실 말고 그 거실과 침실을 양쪽에 두고 있는 그 껴있는 방, 이 방은 굉장히 좁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말 침대 하나 넣으면 좀 차 보이는 그런 방이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 때 그걸 집중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84A1 같은 경우는 정말 이 호불호가 이렇게 싹 갈릴 수가 있는 게, 알파룸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정말 다른 평형 타입에 비해서 그 모든 침실들이 큰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주방이 확 작아져 버려요. 아니, 작아진다는 것보단 작아 보일 거예요. 조금 답답해 보일 거예요. 옆에 내력벽 때문에. 그리고 84B 타입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본 평형 타입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예전에 여기 동탄 호수에 있는 린스트라우스 더 레이크라는 아파트에 제가 봤던 평면도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거기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한 10평 정도가 더 큰 평형 타입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사람이 이 각자의 방에 들어갔을 때 느낌은 좀 틀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84B 타입 같은 경우는 그 알파룸을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 그거를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좀 골치 아프네,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 84B 타입의 특징이고, 84C 타입도 84B 타입하고 마찬가지로 드레스룸은 참 잘 되어 있고, 뭐 모든 방들의 평균치는 괜찮은데, 이제 알파룸이 좀 작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에 자세히 보니까 알파룸이 2개인 거야. 그러니까 베타룸이라고 해야 돼요. 원래 알파룸, 베타룸. 저는 개인적으로 84C 타입에서 살고 싶어요. 만약에 그 분양을 받는다면. 그 이유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거고, 115 타입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끝내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슨 고민거리라는 것 자체가 없는 평형 타입이고, 다 알고 계실 거고, 평수가 깡패라고, 평형대가 그래도 큰 편이면 어떤 수납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솔루션들이 많아질 수가 있어서 하고 싶은 것들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말씀드릴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개별적으로 오시면 뭐 개별 홈스타일링을 통해서 맞춰 드릴 것 같고, 일단 한번 분석 들어가 보죠.
먼저 64 타입을 한번 볼게요. 64 타입 같은 경우는 일단은 523세대고요. 전체 단지 한 4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딱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입주가 처음이신 분들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영상 중에 다른 더 샵 단지라든지 다른 아파트를 좀 참고를 하시면 그래도 우리는 여기 주방이 좀 넓게 나온 편이네 라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좀 함정이 숨겨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잘 보시면 이 주방의 이 내력벽 쪽이 이 벽 쪽하고 냉장고장에 이 나오는 뎁스가 틀립니다. 이 나오는 길이가 여기가 좀 더 길죠, 이쪽이. 그래서 얼핏 이런 2차원적인 평면도를 단순히 프린트해서 상담하는 가구라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발품을 파실 때 그냥 우린 이렇게 세로로 놔볼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현관에서부터 들어오실 때 이 식탁을 만약에 여기에 맞춰서 한 1700, 1800짜리를 놓으신다면 이쪽 끝에 있는 다리들이 복도에서부터 보이기 때문에 되게 미관상으로 집이 되게 작아 보인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65 타입은 뭐니 해도 이렇게 아일랜드와 평행으로 놔야 된다는 거, 그거를 조금 잘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벤치의 의자보다는 좀 의자 위주로 이렇게 하는 게 더 예쁜데, 이제 제가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유튜브 상으로 모든 얘기를 다 디테일하게 하진 않습니다. 저도 영업 방식이라는 게 있고 또 저희 소비자들마다 조금 트렌드들이 틀리기 때문에 일단은 대략적으로 제가 그냥 맛배기로 설명을 드리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제 본인들이 어떤 홈 스타일링을 받을 때 제가 왜 벤치보다 의자가 미관상으로 좋은지는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방 쪽은 굉장히 넓게 나왔고요. 거실 쪽도 넓게 나왔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냥 표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 거리 있죠, 이 거리. 그러니까 이 TV로부터의 소파 간의 그 거리, 이거는 제가 기존에 알고 있는 데하고는 비슷하거나 심지어는 한 10cm, 즉 저희는 미리수로 얘기하거든요. 100mm 정도가 오히려 좀 더 짧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파를 놓으실 때 어떤 헤드레스트로 인해서 소파가 너무 많이 튀어나와서 TV로부터의 거리가 좁아지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양쪽에다가 소파를 놓을 수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삼각구도법에 의해서 이쪽 원래 소파 자리가 집은 더 넓어 보인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이 부분은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선방하셨어요, 64 타입 분들. 굉장히 넓게 나온, 쾌적하게 나온 편입니다. 참고로 제가 다른 평형 타입에서도 언급을 할진 모르겠는데 이번 기회에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 사람은, 저 브라스코 루카 부장이라는 사람은 막상 사전 점검 때 들어가면 집이 되게 좁아 보이는데 왜 이렇게 넓다 하지? 그 이유는 구축에 비해서 넓다는 말은 저는 지금 안 하는 겁니다. 구축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신축이. 제공 면적이 무조건 더 작아졌어요. 옛날 아파트들이 확실히 넓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동유닛 요즘 지어지는 신축의 동평형대에 비해서 여기가 넓다는 그런 얘기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우리 아파트가 더 넓어 보였다, 이런 얘기는 이제 저 영상을 보시면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건 본인들이 다 느낍니다, 사전점검 들어가실 때.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요즘 추세에 비해서, 그리고 특히 더 샵 치고는 정말 넓게 나온 편이니까 64 타입 분들은 이 부분은 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걱정은 여기서 하셔야 돼요. 침실 1.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린 게 좀 잘못 말한 게 침실 3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건설사마다 조금 칭호들도 틀려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끝에 있는 아이방과 거실 사이에 중간에 들어가 있는 이 방이 생각보다 좁습니다. 2400 정도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성비가 중요한 거예요. 딸 둘일 경우에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이 팬트리를 팬트리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이걸 붙박이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쪽 자리가 붙박이 자리가 아니라요. 추가적인 붙박이 자리가 아니라, 왜냐면 딸 두 분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자분들은 자기 방에 자기 옷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여기에 추가로 붙박이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하게 되면 침대 옆에 책상의 진입 반경이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좁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사실 책상 자리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좀 더 자세히 개별적으로 오셨을 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예,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만 조금 조심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84 A 타입 680세대고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여기는 그냥 이제 이걸 알파룸이라고 칭하지만 전 사실 이거를 알파룸 팬트리 개념보다는 그냥 미니 서재 팬트리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싶고요. 우리가 말한 알파룸은 바로 이 선택형으로 침실 3으로 만들었을 때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한, 만약에 아이가 3명 있을 경우에 정말 그나마 아이가 좀 들어갈 수 있는 방이라고 그렇게 간주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왜 호불호가 갈리냐면, 이 서재와 팬트리로 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주방은 역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평형 타입 중에서 가장 넓어 보일 거예요. 심지어 115 타입보다도 넓어 보일 거예요. 왜냐? 양쪽으로 다 뚫려 있거든요. 이 팬트리 같은 경우도 문이 이 중앙 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가 무슨 어떤 다이닝 플레이스를 따로 마련했다고 생각을 하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럴 경우에는 사실 방은 3개입니다. 하나, 둘, 3개. 이거 방 아니에요. 이건 솔직히 말해서 행거 기역자로 놓든 기역자로 PC 책상을 놓는 것도 좀 힘들어요. 그냥 일자로 이쪽으로는 기역자 되겠네. 어쨌든 간에 그냥 미니 서재, 이런 거를 사실 요즘에는 맘스 라운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맘스 라운지가 아이들 그 버스 태우고 학원차 보내고 이제 그런 그 어떤 승차지 이런 거를 칭하기도 하지만, 요즘에 많은 신규 아파트들이 이제 맘스 라운지나 맘스 엣지라고 하는 게 이 주방 근처에 작은 서재를,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분들이 여기에서 간단한 사무의 일이나 인터넷 서칭 할 수 있는 그런 좀 스탠드, 이렇게 좀 약간 바라든지 좀 뭐 우리가 말한 별다방 그런 라운지를 말하든지 그런 용도 정도에 불과할 거예요. 여기에 막상 서랍장을 놔도 간섭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알파룸을 선택하신 분들이 왠지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주방이 굉장히 좁아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근데 단점이 아닙니다. 모든 4베이 이런 표준 구조들이 안고 가는 문제일 뿐이에요. 드레스룸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쉽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64 타입보다는 당연히 넓겠지만, 그래도 옷이 많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 드레스룸 하나 가지고 소화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좀 모자라기 때문에, 설사 알파룸을 크게 파생을 하셨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이 방이 그냥 드레스룸으로 변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이야 원래 이제 아이방이니까 뭐 상관없고, 참고로 이쪽 방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언급드린 64 타입처럼 2400이 아니라 2700이라는 폭이 나오기 때문에 이 방보다는 분명히 30cm가 좁아요. 이거는 어디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붙박이를 놨을 경우에는 조금 체격이 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책상을 이쪽에 놨을 때 이 앞뒤 공간이 조금 좁게 나온다는 건 좀 명심하시면 되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단점이 없는데, 이제 안방이 작아요. 이거 단점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4베이 구조 84 타입은.
근데 분명한 거는 제가 딱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이 미니 서재나 아니면 알파룸 체제로 하셨든 소파는 아트월 쪽에 놓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 그런지는 그거는 제가 당연히 이제 저희 제품을 사는 분들한테 따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삼각구도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식탁과 소파가 같은 라인 선상에 있으면 좀 병목 현상이 생기는데 이 집 같은 경우 또 다른 이유가 있거든요. 일단은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바로 이번에 84A 타입은 사실 단점 하나가 원래 소파 놓는 자리가 64 타입하고 똑같습니다. 즉 이쪽은 넓은데 이쪽은 많이 좁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최대 고민거리가 사람마다 조금 틀리실 수는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공간이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84 타입은 84A 타입은 크게 주방 쪽이라든지 다른 쪽으로는 큰 문제들이 발생하진 않고 여기 사실 붙박이도 하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소파 놓는 자리가 비율적으로 따지면 5개 타입 중에서 가장 좁습니다. 자, 84 B타입 볼게요. 179세대, 한 180세대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한 세대는 아닌데, 오히려 저는 이제 이분들이 오히려 좀 고민이 많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여기 디젝터 샵 센트럴시티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많은 이런 대형 단지에서 이렇게 소위 좀 적은 유닛 수를 가진 분들이 따로 단톡방을 만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기들만의 세계죠, 어떻게 보면. 왜냐면 여기 있는 고민들은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84A 타입의 고민하고는 차원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차원이 틀리다기보다는 다른 거죠.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평형 타입을 한 2번째로 접해본 것 같아요. 일단 드레스룸은 최고죠. 확실히 붙박이를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옷이 적당히 가지고 계신 분들, 그래서 안방을 좀 넓게 쓰실 수도 있다는 거. 주방은 일단은 정해져 있어요. 넓어요. 충분히 넓고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 놔도 되고 이쪽으로 놔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아까 64 타입하고 제가 마찬가지로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이 더 냉장고장 쪽이 더 짧고 이쪽이 더 길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세로로 놨을 때는 보이지 않냐는데, 여기는 현관이 이쪽이 있기 때문에 사실 세로로 놔도 어떤 큰 재앙이 생기진 않습니다. 단 그래도 길게 놓는 게 아무래도 더 바람직하고 넓어 보이겠죠. 이렇게 평행으로 놓는다는 게. 그 다음에 굉장히 제가 이 84B 타입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4베이 구조임에도 5베이 구조라고 하지만 이제 이 알파룸은 그냥 이제 사실은 제가 조금 안 치는 거니까 1, 2, 3, 4 이 4베이 구조 중에서 여기가 굉장히 넓게 나왔어요. 더 샵 같지 않게 3,700 정도가 나옵니다. 한 3,750까지 잘하면 나오겠는데 3,700 정도가 나오고, 이쪽은 무려 4,000이 나오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말하는 타 아파트에 한 40평형대 나오는 거실 사이즈가 나올 거예요. 물론 이게 넓다는 건 아니에요. 이거 다 표준이에요. 여기는 한 4,500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월등히 넓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 공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애매한 공간이긴 해요. 4인용 소파에 1인용 스툴 하나 놓기에는 또 모자라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안마의자를 여기다가 놓으려고 하는 분들은, 특히 저희 브라스코 고객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거실 안에 안마의자는 생각 자체를 안 하시기 때문에 육안상 이쁘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 어떤 소파가 어울릴지나 이쪽에 어떤 식으로 TV와 나머지 공청기를 설치할지 그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알려드리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 일단은 좀 마치고요. 이 알파룸이 이제 좀 고민거리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 자체를 이제 유상 옵션으로 룸인 룸으로 뭐 복도 팬트리 뭐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팬트리의 개념은 좋은데 룸인 룸은 이제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건 아이방이고 이건 아버지 서재라고 해도 아이들 자체가 요즘 사춘기도 빨리 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원래 방송상에서 이런 은어를 쓰면 안 되는데 진짜 막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들어와서 깔짝깔짝 왔다 갔다 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요즘 초등학생만 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이 기본형이 차라리 낫죠.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여기에다가 뭔가 서재를 이렇게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기역자로 놓기도 애매하고, 그냥 독서실처럼 쭉 그냥 길게 놓는 거 정도만 되지 않냐 하는데, 저는 여기가 안마의자 자리라고 그냥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조금 안막 블라인드를 쳐서 DVD 룸으로 파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버지의 공간, 또는 그래 나는 옷이 너무 많아서 이걸로 부족해, 하지만 여기에다가 붙박이를 할 바에는 그냥 이거를 아예 이거 자체를 하나의 붙박이 방으로 만들겠다. 제가 이사 간다면 아마 저희 집사람은 그거를 이렇게 쓰고 저 또한 양보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대로 된 서재로 꾸미기에는 좀 애매한 구조라서, 그래 자기가 그냥 이거 드레스룸으로 바꿔, 이거 내가 드레스룸으로 꾸며줄게, 아마 이런 생각을 할 텐데, 막상 드레스룸화 시키면 굉장히 이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 안방을 진짜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만, 우리 서재가 필요한 신랑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다시 옛날 아파트처럼 본인의 공간이 없는 경우, 만약에 자제분이 2명일 경우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이게 이제 조금은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중간에 있는 방도 한 2600 정도밖에 되기 때문에 이 10cm의 차이가, 84A는 2700, 저희는 여기 84B는 2600, 이 작은 차이가 커요. 아까도 제 영상을 처음부터 시청해주신 분들은 이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놈의 침대와 책상 간의 그 유효거리, 그것 때문에 이 2600이 그냥 2700으로 해주지 왜 이걸 또 2600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부분도 조금 염두에 두시고, 방이 엄청 넓지는 않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얘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침실 2는 표준이고요. 자, 일단은 84B는 이 정도로 마무리 할게요. 자, 84C 253세대인데 사실 여기가 원체 대단지니까 253세대가 적게 느껴지는데, 저희 브라스코가 다루는 예를 들어서 좀 소형 단지 같은 경우는 253세대면 이게 메인 세대들의 비율하고 맞먹어요. 그래서 저는 84C 분들은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그 이유가, 여기가 가장 홈스타일링 하기가 좋은 평형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는, 일단은 포스코 이제 더 샵이 왜 이걸 알파룸 2라고 칭했는지 모르는데 그냥 베타룸이라고 해도 되는 게,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제일 이사 가고 싶은 집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 물론 제 다른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은 제가 자꾸 타워형을 좋아하는 거는 알겠는데, 그거는 기본 우리가 알고 있는 84A 타입의 4베이 구조하고 비교했을 때 거실이 월등히 넓게 나오니까 제가 그런 3베이 구조, 타워형 구조를 좋아하는 것 뿐이지, 만약에 이 4베이 구조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저도 이거를 선호하죠. 그래서 저도 조금 가슴이 떨립니다. 이 평면도를 봤을 때 저도 모르게 여기 죽인다. 그래서 뭐 어떤 입지면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이 아파트 안에서는 제가 봤을 땐 가장 가성비가 좋은 평형 타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침실 표준, 이 침실도 2700 나오지. 일단 여기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표준이랑 마찬가지인데, 알파룸이
예, 좀 작죠. 그렇죠. 아이가 3명인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84A 타입이 아주 그냥 월등히 더 좋아요. 하지만 아이가 2명인 경우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아기가 2명이라서 이 집이 마음에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충분히 서재용으로 쓸 수가 있고, 여기에 베타룸이 있어요. 저희 신랑분들이 이렇게 짱 박힐 수 있는 따로 중문을 설치를 하든 뭐를 하든 아무튼 이거는 프라이빗 플레이스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예전에 오산데더샵 센트럴시티에서 가장 제가 부러워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던 게 바로 그 타입이었던 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DVD 엣지라는 거를 이렇게 딱 만들어서 TV를 하나를 집어넣고, 여기에는 블라인드는 왜 쓸데없이 해놨냐는데, 이거는 사실 환기시키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블라인드로 빛을 차단하고, 여기에 안마의자 하나를 놓으면요, 이거는 신랑분들이 이 방에서 안 나옵니다. 참고로. 그리고 안방은 안방대로 가고, 드레스룸은 또 드레스룸대로 그렇게 많이 부족하진 않거든요. 식탁은 또 식탁대로 넓어요. 물론 세로로는 짧다고 하지만, 저희 브라스코 고객분들은 세로로 놓으신 분들이 없으세요. 이렇게 길게 평행으로 놔야 집이 넓어 보이거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식탁도 넓고, 그 다음에 제일 하이라이트, 보통 이런 조건들이 있으면 이제 거실이 좁아야 되는데 3,700 나옵니다. 여기는 4,000 넘게 나올 거예요. 한 4,000 정도는 거뜬히 넘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8방 미인인데, 막상 이제 사전 점검 때 들뜬 마음으로 브라스코에서 이 집이 너무 넓어 보인다 하고 했을 때, 이 84C 입주 예정자분들께서 막상 사전 점검 때 들어가시고 이제 이 집에 현관 안으로 딱 들어오시는 순간에, 뭐야 저 사람 왜 이렇게 거짓말 많이 해, 알파룸 이거 너무 작은데, 아마 이런 느낌은 근데 받으실 거예요. 특히 신축이 처음이신 분들은. 근데 만약에 이번에 지제역 센트럴시티 입주 예정자분들 중에서 기존에 다른 신축에 입주 경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납이라든지 여러 각도로 아주 어디 하나 모자랄 거 없이, 특출나게 좋은 거는 아니지만 표준으로 따지면, 제가 게임에 비유한 걸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모든 능력치가 다 우수한 그런 주인공 캐릭터로 사실 봤습니다, 제가 여기를. 그래서 조금 걱정스러운 게,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이 안방을 선택형으로 넓은 안방형으로 하신 분들이 계신데, 너무 넓어져요. 너무 넓어진다는 말이 되냐, 이 방이 어차피 좁으니까 넓히는 게 낫지 않냐.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제가 경험을 했고, 분명히 이 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제 개별적으로 다 느끼실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드레스룸이 좁게 나왔더라면 붙박이 때문에 이런 방을 파생하는 것보다 이렇게 뭔가를 길게 놓고 싶어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차피 붙박이 길게 못 놉니다. 여기에 창문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넓은 안방형으로 설치한다 하더라도 붙박이 놓기가 더 애매한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차라리 이 자체를 드레스룸화 시키는 건 모르겠는데, 제가 겪었던 분들은 드레스룸보다는 신랑분들의 개인룸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84C분들, 여기 253세대 이분들 연락 잘 부탁드리고요. 여기는 정말 어떠한 인테리어 없이 단순히 가구, 커튼, 간접 조명으로만 최고의 집을 좀 꾸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15타입 평면도를 다뤄보겠는데요. 무려 312세대입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대단지 2000세대, 2500세대, 1500세대 이런 대단지 중에서도 이렇게 40평형대가 무려 300세대나 차지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소형 단지에서 아예 그냥 반절 이상이 그냥 40평을 차지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115 특집을 따로 만들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사실 이번에 센트럴시티 같은 경우는 64 타입부터 84A, A1, 뭐 84B, 84C 다 정말 단점보다는 장점을 많이 가진 그 평면 유닛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자꾸 장단점을 비교하는 이유가 뭐냐면 단점이 있기 때문에 장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장점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단점은 근데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언급을 하는 건데, 115 타입은 그냥 여기서 화면을 꺼도 돼요. 왜 그러냐면 크게 제가 얘기한 게 다 이미 사전 점검 전에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보셔도 돼요. 이 방도 지금 심지어는 원래 우리가 말하는 이런 방들이 이제 소위 알파룸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아니면 서재로만 쓸 수 있는 그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데, 아까 제가 그렇게 극찬했던 84C의 중간방 있죠. 중간방도 큰 편이다. 한 2700 정도 나오잖아요. 그냥 이 방이 그냥 그 84C 나 A에 있는 그 중간에 있는 I방이랑 크기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상대적으로 더 넓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침실 2는 정말 넓을 거예요. 물론 구축에 비해서 넓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재차 강조를 하지만 요즘 지어지는 신축 중에서 이제 정말 넓게 나왔다, 그 표현을 쓰는 거고, 주방 쪽도 그냥 넓어요. 심지어 요 거리가 한 3m 50이나 돼요. 그래서 놓고 싶은 대로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 식탁을 이렇게 놓든 이렇게 놓든 동그란 거 큰 걸 놓든, 정말 제가 어떤 제안을 해드리는 것보다는 본인이 이쁜 거를 하고 싶은 거를 홈스타일링 받으면 그만이고, 거실 같은 경우야 이 짧은 부위도 지금 거의 3,900이 나오기 때문에 얘기 끝난 거죠. 얘는 한 4,200. 특히 이거를 아셔야 될 거예요. 사전 점검 가시기 전에 만약에 84C 타입, 특히 84B 타입에 있는 그 영상을 보고 나서 나도 마찬가지로 여기 알파룸이 되게 좁겠다 하는데, 물론 좁긴 좁겠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2m 정도 나올 것 같은데, 한 1800에서 한 2000 그 사이를 아마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근데도 이게 지금 비율적으로 아까 있는 84 유닛들하고 비교해서 지금 이 JPEG 파일에 있는 이 도면 자체가 지금 같은 크기인데 실제적으로는 얘가 더 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방도 아까 84 유닛에 비하면 좀 더 크게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기역자의 책장까지 이렇게 길게 놓든, 아무튼 조금은 드레스룸으로 쓰기는 아까운 것 같아요. 여기는 정말 어떤 라이브러리, 개인 서재를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비블리오테이크를 딱 꾸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제가 보고요. 이 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물론 안방이 월등히 운동장 같진 않지만 그래도 붙박이를 추가하셔도 되는데, 여기는 드레스룸은 보기에는 아까 좀 84A 타입처럼 이렇게 조금 약간은 아쉽다, 조금은 쩍내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가 당연히 더 넓겠죠. 왜 그러면 비율적으로 이게 축소가 된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주방 넓지, 거실 넓지, 여기 서재도 사실은 딱 물건만 집어넣으면 DVD룸으로도 그대로 그냥 꾸밀 수 있는 여건이 되지. 그럼 침실 1도 다른 84 타입에 있는 맨 끝에 있는 침실 2만큼 크죠. 침실 2는 또 30cm가 더 넓죠. 3,300이거든요, 여기가. 침실 3도 그 84의 중간에 있는 방만큼 크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당연히 분양가가 더 비싸니까 당연히 집도 크고 좋겠죠. 그래서 특별한 홈스타일링보다는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조금 예를 하나 들자면, 거실이 이제 크다는 그런 거를 믿고 이제 저는 여기에다가 무슨 BF4의 어떤 큰 안마 의자를 놓겠다. 자, 이럴 경우에는 이제 쭉 다운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돌진 대 개찐이 아니라 84 타입보다 작아 보이는 거죠, 그 순간에. 그래서 홈스타일링을 받으실 때
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몇 가지 주의해야 될 거 정도만 제가 알려드리면서 가구를 판매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84 A타입 이 모델 하우스 한번 볼게요. 일단은 창틀 색깔 합격입니다. 에이, 뭐 이거는 흰색도 아닌데 저 사람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거 하얀색도 아닌데 나는 이거 나중에 필름지 작업을 할 건데 이 누리끼리 한 거를 어떻게 화이트 뭐 어떻게 합격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 근데 실제적으로 많은 타 아파트를 보시면 이거보다 훨씬 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노래 보이는 틀이 많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자체도 이런 하얀 틀을 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심지어는 평형 타입별로 좀 창호를 틀리게 쓰지는 않더라고요. 다행히 더샵 같은 경우는. 하지만 약간 오크톤을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비하면 이 정도 색깔이면 굳이 인테리어 필름을 뭐 하실 분들은 다시 하고 하면 이뻐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이대로 쓰기에도 이 정도면 좀 무난하지 않냐라는 그 정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창틀은 저는 뭐 굉장히 괜찮다고 보고요. 그리고 한번 아트월을 볼게요. 아트월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은 아쉽죠. 왜냐면 요즘에는 좀 큰 이제 판들을 좀 쓴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1, 2, 3, 4, 5, 6 6줄짜리니까 뭐 단점도 아니고 하지만 그렇다고 장점도 아니고 그냥 무난하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 거실장 이런 거 하시면 집 좁아 보이니까 그냥 벽걸이 TV 하나만 무타공으로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쭉 한번 볼게요. 커튼도 이렇게 겉지 색깔 틀리게 하는 건 집 좁아 보이고요. 왜 그런지 이제 아실 거예요. 저희 영상 보신 분들은. 이 소파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소파고요. 이런 액자 같은 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이게 이제 바로 그 84A 타입 중에서 알파룸으로 말고 좀 넓어 보이는 그 형태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굉장히 넓어 보이는데 과연 이렇게 한 집이 얼마나 많을까. 여기가 근데 세대수가 원체 많으니까 분명히 좀 주방을 넓게 쓰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좀 세대수가 적은데라면 그러면 이제 비율적으로 좀 알파룸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 들고, 여기 주방에서 잠깐 제가 멈춘 이유가 이렇게 주방 상하부장이 지금 화이트는 아니고 밑에는 약간 그레이 톤이 들어간데 저는 이거는 굉장히 예쁜 색깔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굳이 여기가 막 시커먼 색깔로 되어 있다든지 위에가 무슨 오크 색깔로 되어 있다든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기본 인테리어 치고는 그래도 그냥 살아도 괜찮지 않냐 싶은데 이제 이런 거를 지적을 할 거예요. 사전 점검 때. 아니 여기에는 창틀을 이런 식으로 되게 하얀 걸 이쁘게 했는데 왜 다른 창틀도 그냥 아예 하얀색으로 해줬으면 됐지 않은데, 그건 이제 건설사 다니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셔야 되고 이 아파트를 디자인하신 분한테 물어봐야 되지만, 일단 이쪽에서는 통일감 있게 화이트로 꾸며져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왜 인테리어를 하면 이렇게 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정도로 보면 되고, 냉장고장은 어차피 다들 뭐 작업하실 거고 냉장고 바꾸시면서.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걸리는 게 확실히 창틀보다 이제 안쪽에 있는 어떤 몰딩이나 문 색깔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크 색깔이에요. 이거는 그대로 쓰네요. 여기 걸레바지들까지도 이런 거는 사실 없거든요.
이런 인테리어화 되어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방은 이제 표준으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제일 이해 안 가는 게 이렇게 블라인드 커튼을 컴바인으로 하는 경우는 제가 못 봤고, 이 침대도 사실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사이즈겠죠. 절대로 여러분 침대 이렇게 놓으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세로로 놓는 거예요. 붙박이 있는 방은 붙박이 앞에다가, 붙박이 없는 방도 원래 붙박이가 있는 왜 그 자리 있잖아요. 거기에 이쪽 방향으로. 왜냐면 문 쪽 앞쪽에다가 이렇게 길게 놓는 경우는 없어요. 문 열자마자 발바닥 보이는 경우는 없고, 방도 좁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침대를 놓으신 분들도 물론 계시겠죠. 한두 명이라도 계시겠죠. 근데 아무리 저희가 참고로 더샵이 포스코가 좋은 창에 좋은 단열 조건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길게 자면 좀 싸늘해요, 겨울에. 그래서 대부분은 공간이 넓어 보이려면 이렇게 침대를 놓는 거는 제가 뭐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 얘기를 듣지 마시고요, 본인들이 옮겨보면서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왜냐면 실제적으로 이게 이제 실제 비율이거든요. 방금은 좀 광학적인 부분이 있어서 되게 넓어 보였는데, 이 정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침대를 이렇게 이 방향으로 지금 화면석으로 보인 방향대로 놓으면 여기 앞에가 무슨 고시원처럼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건 어찌 말이 안 되는 구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침대를 이렇게 길게 놓는 거를 잘 생각하시면 되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무난하고, 바닥 색깔은 확실히 밝은 편이긴 한데 오크 색상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겠죠? 보이죠? 어쨌든 간에 그래도 창틀에서는 좀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84 A타입 한번 봤습니다. 네, 84C 한번 볼게요. 역시 바닥하고 그 일반 방문이나 그런 틀 걸레바지는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더샵의 약간 오크 색상이고요. 주방은 여기 84 타입들이 지금 비슷할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도 그 밝은 상부장과 이제 그 약간 연그레이가 들어가 있는, 이걸 애쉬 그레이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그게 들어가 있는 이 그레이, 샌드 베이지구나. 샌드 베이지의 이 밝은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직접 자재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좀 유광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유광은 사실은 요즘 조금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아니고, 저희는 어쩌면 이제 좀 무광 그런 거를 좋아하긴 하는데, 이제 좀 특이한 점보다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84C가 원래부터 이렇게 좀 넓습니다. 근데 이제 이 팬트리를 이용한다 치고 세로로 놓는 것만 좀 안 하셨으면 해요. 아일랜드는 높이가 850이고 식탁은 750이기 때문에 자꾸 이쪽으로 시선이 가게끔 하는 거는 이제 제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 요즘에 유행하는 손예진 시계 있네요. 근데 역시 문을 보시면 또 문 쪽은 지금 여러분들이 한 가지는 알고 사전 점검에 좀 임하셨으면 좋겠는 게, 이 모델하우스는 지금 평상시에 우리 모습보다 굉장히 밝아요. 굉장히 과도할 정도로 이렇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조명을 양쪽으로 서로 크로스로 쏴주기 때문에 밝은 느낌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전 점검에 들어가실 경우에는 그냥 기본 조명만 켜 있는 상태에서 바깥에서 또 낮에 가실 거 아니에요. 10시부터. 그러면 아주 날씨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좀 밖에 햇빛이 쨍쨍 쬐는 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쪽에서 햇빛이 쭉쭉 들어오니까 역광이 발생해서 의외로 얘네들이 좀 더 어둡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의 준비는 하시고, 말 그대로 아트월은 똑같네요. 여기 더샵이 지금 84 B타입 이 모델하우스는 없지만 같을 겁니다. 모든 타입들이 이런 식으로 84 타입 같은 경우는 약간 베이지 계열의
이 타일로 돼 있을 것이고, 이제 거실 쪽으로 다시 한번 돌게요. 제발 이거 색깔 이렇게 진한 걷지는 하지 마시고. 창틀이 근데 너무 마음에 드는 게 굉장히 창이 크게 나온 게 보이시나요? 이럴 경우에 이제 만약에 여기가 요즘 유행하는 유리 난간이었으면 정말 뷰가 끝내 좋겠죠 더. 하지만 뭐 어차피 이 대부분의 아파트는 이런 난간을, 똑같은 이런 창살 난간을 채택했기 때문에 이건 단점이 아니고, 단지 요즘 말하는 유리 난간으로 돼 있었다면, 여기 광교도 레이크 시티 같은 경우는 유리 난간이어서 바깥에가 엄청 예쁘더라고요. 제가 사는 아파트도 유리 난간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창문이 이렇게 크게 나온 거는 너무 잘 된 것 같고, 이 창틀 색깔로 사실은 모든 문과 그 걸레바지와 이런 몰딩들을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제가 더 샵을 분석할 때마다 느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여기만의 특징인 것 같아요, 이 건설사에. 제가 건설사 직원은 아니다 보니까 뭐 이런 거는 어떻게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분명한 거는 확실히 이쪽 부분은 밝아 보이기 때문에 마음에는 듭니다. 그리고 이건 현관, 이제 방 쪽을, 주방 쪽은 아까 84A랑 똑같죠. 여기서 보면 또 무광입니다. 무광이 맞을 거예요, 이쪽 상하부장은. 그리고 이제 안방으로 넘어가 버리면,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이제 붙박이를 이렇게 짜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쵸, 여기를 뭔가를 어떤 오브젝트로 막아서 이렇게 좀 이렇게 길게 쓰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이 모델하우스가 조금 저희가 입주했을 때 모습하고 정말 좀 다르게는 느껴지실 거예요. 사실 뭐 방은 구경하는 거 빼고는 뭐 할 게 없는 게, 어차피 붙박이 하나는 제공이 될 거고, 이게 끝방이거든요. 이게 끝방이고, 뭐 어떤 특별한 다른 부분은 없어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집집마다 취향도 다 틀리고, 놀러 가는 것도 다 틀리고, 전체적으로 이쪽 벽지는 또 그레이 톤을 채택했네요. 일단 이거는 제가 무슨 뭐 분석이랍 치고 막 이것저것 알려드리는 거는 한계가 있고요. 이제 사전 점검 가실 때는 이런 모델하우스의 모습하고 전혀 다른 느낌이 다가올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 얼마나 방 천장이 높은지, 얼마나 이 거리가 넓은지 그거를 굉장히 실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사전 점검 전에 가구를 계약하는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좀 위험하다고는 봐요. 위험하다기보다는 어차피 안 맞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염두에 두시고, 요게 이제 중간에 있는 방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게 지금 이쪽에는 뭐 팬트리를 붙박이화 시키는 이런 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나중에 저희 브라스코로 오시면 제가 방별로 컨설팅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자, 115 타입이고요. 여기는 이제 아트월 색깔이 다르네요. 약간 전체적으로 이 직접 실물은 봐야겠지만, 이 창틀과 이쪽에는 아트월하고, 여기서부터는 어떤 오크톤을 조금 뺐고요. 일단은 이쪽 위쪽으로는
바닥 이외 이 위쪽으로는 어떤 그레이한 느낌으로 지금 다가 쓴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확실히 좀 어두워졌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사실 조금 젊은 여성분들은 좋아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필름지를 이제 시공을 하는 그런 무늬 같은 게 그래서 많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좀 더 진하죠? 이 틀 같은 경우 이런 걸레바지나 이런 몰딩들이 아까 저희들이 봤던 84 A타입, 64타입 이런 계열들하고는 좀 틀려요. 물론 64는 저도 본 적은 없고 일단 전체적인 느낌. 근데 이런 걸로 조금 장난을 안 쳤으면 좋겠어요. 이런 쇼파 놓으신 분들이 없거든요. 그리고 자꾸 이런 액자 같은 거를 이렇게 놓으시는데 이게 뭐 이걸 한다고 해서 집이 사실 넓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여기도 당연히 이제 모델하우스라서 이해는 간다만 이렇게 익스트림하게 다른 색깔의 커튼 놓는 거는 결국 집이 넓어 보이지는 않고.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게 이제 끝에 있는 방인데 굉장히 넓어요. 이쪽 방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론 약간 가라로 작게 만든 침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이 공간이 넓다는 거는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주방 상하부장이 세련되긴 더 세련됐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도 좋아하는 색깔이고, 요것도 지금 매칭이 잘 돼 있는데 요즘 추세가 원체 화이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쁘게 돼 있어도 주방 엔지니어드 스톤은 바꿀 수가 없으니까, 아일랜드 이런 돌들은 바꿀 수가 없으니까 이런 거라도 좀 환하게 하자라는 그런 추세에 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냉장고도 이제 중간에 어떤 L사나 S사 걸로 바꾸면 결국은 이거 전체 냉장고장부터 시작해서 다 하얗게 조금 밝게 이렇게 꾸미는 게 실질적으로 요즘 트렌드니까. 확실히 몰딩이 아까 타입들보다 좀 어둡다는 걸 느끼고, 아마 문 색깔에 대한 좀 걱정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왜 그러냐면 이 문 색깔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84 타입에서 언급드렸겠지만 사전 점검 때 이런 이런 간접 조명 같은 게 전혀 설치가 안 돼 있거든요. 이렇게 군데군데.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도 이게 이렇게 어두울 정도면 사전 점검 때 그냥 처음엔 사실 조명이 켜져 있지도 않거든요. 이렇게 같이 따라와주는 도우미 아주머니께서 이제 조명을 알려드리면서 스위치를 이제 켜주시는데, 중간에 이제 또 스위치를 안 켜는 경우도 있으면 이게 굉장히 어두워 보일 거예요. 그거는 미리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시는 게 나을 거예요. 저도 신축 입주할 때 그런 거에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충격을 받았었어요, 입주자로서. 그래서 살면서 이제 저는 필름진 안 했고 그냥 살아서 적응은 해서 나중에는 이제 저녁에 간접 조명도 조금 보강하고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적응이 된 것 같지, 실제적으로 처음에 봤을 때는 문이 굉장히 어두웠게 느껴졌었어요. 제가 입주했던 아파트에서도. 제가 진짜 너무 모델하우스에 불만인 게, 사실 이런 가구는 어디에 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가구이기 때문에 다 어떻게 보면 조작이 된 거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항상 옆으로 침대를 놓는데, 여러분 저희들은 하기사 115 타입은 가능합니다. 115 타입은 조금 예외를 두죠. 하지만 지금 이 방 같은 경우도 115 중에서는 저희 84의 맨 끝에 있는 방 정도 크기이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이렇게 세로로 놨었어야 방이 더 넓어 보일 겁니다. 지금 이 방은 또 책상이 없네. 저희는 모든 방마다 사실 풀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따지면 이쪽 방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 이렇게 짐이 이렇게밖에 없을 리가 없잖아요. 저희 자제분들도 뭔가가 책장 하나는 있잖아요. 그렇게 꾸미고 모델하우스를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건설사 입장에서는 집을 팔아야 되니까 집을 최대한 넓어 보이게 꾸미는 거죠. 사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가구고 이런 거는 언급은 안 해드릴 거고, 일단 뭐 115타입은 공간적으로 지금 보시겠지만 그 글씨에 의해서 막혀서 있지, 이게 그 도면상으로 보면 이게 센터가 넓으니까 이런 게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이런 시계장 같은 게, 목걸이장 같은 게. 그래서 이미 드레스룸이 완비가 되어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좀 마무리 할게요. 네, 어떻게 잘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좀 단점, 장점 뭐 이렇게 제가 뭐라고 이렇게 좀 제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아마 평택 쪽에서는 뭐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몇 분은 계시겠지만 여기 동탄이나 수원만큼 제가 이렇게 하는 일이 알려져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한 4, 5년 전부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신축 아파트를 입주하게 되면서 생각보다 공간이 협소하고 생각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성 가구들이 막상 그 내장에서 봤을 때는 괜찮은데 이게 이제 방에 들어왔을 때 또 옛날 그 집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너무 많이 느껴왔기 때문에, 저하고 제 주변 사람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 브라스코는 가구점이 아니라 공장을 여러 개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 말한 좀 브랜드의 납품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홈스타일링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 바로 이렇게 아파트를 나름대로 조금 연구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여기에 맞는 가구, 아니면 여기에 아예 주문 제작을 할 수 있는 건 주문 제작을 해드리고, 그러면서도 커튼, 간접 조명, 필름지 이런 거를 일일이 따로따로 발품 팔지 않고 한꺼번에 이렇게 좀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왜 없지? 인테리어 회사 가면 되지 않냐? 근데 문제는 인테리어 하실 분들은 하시지만 저하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는 지제약도 샵 센트럴시티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죽을 때까지 집이 아니라 약간 투자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뭐 2, 3년 끝나고 어떤 세금적인 부분이 좀 해소가 되면 당연히 매수자가 나타났을 경우에 팔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떤 아파트의 순정 형태를 좀 유지하고 싶은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3, 4년 동안 사는 동안에 좀 예쁘게 살고 싶은 와이프들하고 또 저희가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집 자체를 큰 변화를 주진 않지만 자기만의 개성을 살리고 자기만의 필요한 생활동선이나 아니면 자제분들의 나이, 뭐 학생이냐 유아냐 이런 거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모든 그 올인원 설명을 듣고 싶은데 특정 업체, 커튼 업체 가면 가구 얘기를 못 할 것이고, 가구 쪽 얘기는 가구 얘기만 끝나면 다음 손님을 받을 것이고, 뭐 중문 업체들도 중문하기 바쁘기 때문에 굳이 소파 색깔을 물어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전반적인 그런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서 특히 식탁 조명, 그러니까 가구, 조명, 그 다음에 그 패브릭, 그 커튼, 이 세 개가 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은 많이들 발품 파시고 최종적으로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한번 찾아오셔서 홈스타일링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이 영상 속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은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많은 성향들의 그 많은 자재수나 뭐 이런 서로 상이한 점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싶지도 않고 할 필요도 없고, 저희 가구를 구매하신 분들 한해서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직접 스케치한 건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케치도 하고, 또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이건 소비자들 아이디어였던 게, 이렇게 그 방별로 좀 정리하는 거를 어떻게 가구를 놓으면 되는 거지,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소파 뒤에 식탁이 있는 구조인데,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리면 또 싫어하진 않더라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64타입 같은 경우에 오히려 방 하나를 이렇게 아예 서재와 다이닝룸화 시킬 경우에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땐 나쁘진 않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쪽 동탄에서는 동탄 크고 그림 그려주는 가구점, 아니면 뭐 이배역 가구, 이게 여러 가지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제 유튜브 채널에 있는 더샵 분석 영상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링크를 이 영상에 시켜드릴 테니까 다른 사전 점검 현장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아, 이런 더샵도 있구나, 이런 자재 이거 우리하고 좀 비슷해 보이는데, 이런 걸 느껴가시면서 이번 사전 점검을 무사히 치르시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브라스코는 예약제니까 꼭 전화를 주시고 오셔야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Design. It's very easy to be different, but very difficult to be better.